반갑습니다.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글은 중앙일보의 서경호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양극화가 좌파 포퓰리즘 키웠다. 일견 맞는 말 같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그 분노를 먹고 정치가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이 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해묵은 유령을 소환해서 지금의 한국 정치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거든요. 조목조목 한번 따져봅시다. 1. 26년 전 만찬사에서 찾아낸 연결고리의 함정. 글의 시작이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만찬사입니다. 서 의원은 이걸 인용하면서 은근슬쩍 복선을 깔아요. 훗날 나라를 거덜낸 좌파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 간의 외교적 덕담을 가져와서 20여 년 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무지를 암시하는 기법 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결과론적 확증 편향입니다. 당시 차베스는 낡은 부패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고 전 세계가 그 실험을 주목했습니다. 그걸 지금의 잣대로 끌고 와서 거봐라, 너희가 찬양하던 사람 망하지 않았느냐? 고 하는 건 논리적 비평이라기보다 정서적 낙인 찍기에 가깝습니다. 2. 사법개혁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마법의 논리. 이 칼럼의 진짜 목적은 중반부에 나옵니다. 차베스의 재헌의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연결하는 대목이죠. 차베스가 대법관 숫자를 늘려 3권 분립을 무력화했으니 한국의 사법개혁도 결국 그 길로 갈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보자면 두 사안은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사법개혁 논의는 재헌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이걸 베네수엘라라는 극단적인 실패 사례와 등치시키는 것, 이걸 우리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 슬리퍼리 슬로프 팰러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는 식의 겁주기 논리인 거죠. 3. 현상, 양극화은 인정하면서 본질, 해법은 거부한다. 서 의원도 글 끝머리에는 양극화가 포퓰리즘의 온상이라며 비상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의 내용이 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증세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죠. 맥락을 봐야 합니다. 보통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은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세금 폭탄이라며 질색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갑자기 증세 카드를 꺼내듭니다. 논리가 정교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앞뒤 맥락 없이 가져다 쓰는 거예요. 양극화가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나 기본소득 같은 정책에는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발을 묶어버립니다. 병이 원인은 알겠는데 약을 쓰려고 하면 그 약은 독약이다 라고 외치는 격이지요. 총평, 유령과의 싸움 대신 현실의 고통을 봐야 합니다. 이 칼럼은 베네수엘라의 공포라는 낡은 외투를 우리 정치에 입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제 압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단순히 복지를 해서가 아니라 석유에만 의존한 기형적 경제구조와 독재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려는 시도는 지적으로 게으른 일입니다. 기득권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서 허우적거릴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힘들어도 내가 차베스다라고 외치는 열혈 지지층이라는 표현에서 기득권의 냉소와 시민에 대한 불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믿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